안녕하세요. 한강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지도서 바이블 산업안전보건법령편 2013년 10번 문제부터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또는 공정안전보고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전기장비 제조업으로서 전기계약 용량이 200kW 이상의 사업은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업종에 포함되어 있다. 자, 우측에서 풀이를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42조에 따르면 전기 계약 용량이 200kW 이상이 아니라 300kW 이상에서 전자부품 제조업은 있고 그리고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있지만 전기 장비 제조업은 없습니다. 다음 2번 깊이 5m 이상의 굴착 공사를 하는 경우 사업주는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내용은 46조 3항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도사에게 확인을 받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은 확인에 필요한 현장 법문을 지도사의 확인 결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 최근 2년간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업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중 지도사가 평가 확인할 수 있는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및 지도사 요건은 지상 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 중 지상 높이가 50m 이하인 아파트 건설공사고요. 이 아파트의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말합니다. 자, 문제에 나왔던 내용은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중 깊이가 15m 이상인 굴착공사가 대상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 2번 지문에 깊이 5m 이상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에 대한 심사 결과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공사 착공 중지 명령 또는 계획 변경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계획서를 보완하거나 변경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시행규칙 45조에 있다고 되어 있죠. 45조 보면은 이제 공단이 심사 결과를 적정, 조건 부적정, 부적정으로 구분하여 판정하게 되어 있고 이 중에 5항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공사 착공 중지 명령 또는 계획 변경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보완하거나 변경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맞는 지문이 되겠죠. 4번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심사 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여기 법 45조에 있다고 되어 있죠. 법 45조에 가면 법 45조를 보면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의 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심사 결과를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5번 사업주는 유해 위험 설비의 설치, 이전 또는 주요 구조 부분의 변경 공사의 착공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두부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는 법 44조 시행규칙 51조에 있죠. 시행규칙 51조에 보시면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설치, 이전 또는 주요 구조 부분의 변경 공사의 착공일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두부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착공일 전까지라는 부분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1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사무직 종사근로자는 정기교육 대상이 아니다. 정기교육 대상이죠. 일단은
누가 대상인지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교육 대상은 먼저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이 있고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교육이 있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이 있고 검사원 성능 검사 교육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직 종사 근로자는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중 정기교육 대상에 사무직 종사 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정기교육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2번,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연간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여기 있죠. 정기교육은 연간 16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4번 출제될 정도로 자주 빈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작업 내용 변경 시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은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작업 내용 변경 시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그 밖의 근로자는 안전보건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4번, 채용 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교육시간이 동일하다. 채용 시 교육은 일용 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는 1시간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일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는 4시간 이상이고요. 그 밖의 근로자는 8시간 이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교육시간이 동일한 것은 아니죠. 5번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으로서 신규 교육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까 여기 있었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중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신규 교육과 보수교육을 6시간 이상씩 받아야 합니다. 나머지는 신교육이 다 34시간 이상, 보수교육은 24시간 이상이지만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만 6시간 이상씩으로 좀 차이점이 있고요. 특히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신규 교육은 없고 보수교육은 8시간 이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번, 지문 1번, 사업주는 유해 요인 조사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규칙 658조죠. 658조. 유해 요인 조사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건강진단에서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죠. 따라서 맞는 설명입니다. 2번, 사업주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골격계 질환 발생 시 대처 요령에 대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안전보건규칙 661조.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안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유해 요인, 근골격계 질환의 징후와 증상, 근골격계 질환 발생 시 대처 요령, 올바른 작업 자세와 작업 도구, 작업 시설의 올바른 사용 방법, 그 밖에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지문에 나와 있는 근골격계 질환 발생 시 대처 요령도 알려야 하는 사항이 되겠죠. 암기법은 유징대 올그, 유징대 올그, 유해 요인, 징후와 증상, 대처 요령, 올바른 작업 자세, 그 밖에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사업주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 시행할 경우에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안전보건규칙 662조에 있죠.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다음 각 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근골격계 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 이상인 경우,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 간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령한 경우에 사업주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2항에 정답이 나와 있죠.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 시행할 경우에는 노사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 시행할 경우에는 인간공학, 산업의학, 산업위생, 산업간호 등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지도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5kg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 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 표시를 해야 한다. 안전보건규칙 665조입니다. 근로자가 5kg 이상의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 표시를 할 것. 맞는 지문이죠. 다음으로는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 빨판 등 적절한 보조 도구를 활용할 것.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13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밀폐 공간 내 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산소결핍이란 공기 중의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 맞는 설명이죠. 618조에 있습니다. 산소결핍이란 공기 중의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고 되어 있죠. 이 외에도 적정 공기란 산소 농도의 범위가 18% 이상, 23.5%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ppm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합니다. 다음 2번입니다.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에는 작업 시작 전후 공기 상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평가, 방독 마스크의 착용과 관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619조에 있죠. 밀폐 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첫째, 사업장 내 밀폐 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둘째, 밀폐 공간 내 질식 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셋째, 밀폐 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넷째,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다섯째, 그 밖의 밀폐 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암기법은 위요 절교관, 위치 파악,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 확인 절차, 안전보건 교육,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2항에 있는 내용도 보겠습니다. 근로자가 밀폐 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안을 확인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해야 하며 밀폐 공간에서의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각호의 내용을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출제되진 않았지만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있죠. 작업일 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결과 및 후속 조치 사항, 작업 중 불활성 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 유입, 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 조치 사항, 작업 시 착용해야 할 보호구의 종류, 비상 연락 체계. 암기법은 업자결 불보비입니다. 작업 정보, 작업자 정보, 측정 결과,
불활성 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발생 가능성 검토, 보호구의 종류, 비상연락체계가 있습니다. 3번, 근로자가 밀폐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주체는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한한다. 해당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밀폐 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4번,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상시 작업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 공간 내부에 배치해야 한다. 해당일 623조 보겠습니다. 근로자가 밀폐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 공간 외부에 배치해야 합니다. 내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감시인은 밀폐 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에 지체 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즉시 관리 감독자 또는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밀폐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그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 간에 항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5번, 사업주는 밀폐 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응급처치 등 긴급 구조훈련을 1년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640조에 있습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밀폐 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훈련을 6개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1년에 1회 이상이 아니라 6개월에 1회 이상입니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훈련을 해야 되냐면 비상연락체계 운영, 구조용 장비 사용,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의 착용, 응급처치 등이 되겠고요. 암기법은 비장공송응이 되겠습니다. 비상연락체계 운영, 구조용 장비 사용,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의 착용, 응급처치 등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